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에듀큐레이터 쑥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책 제목은 부모는 쉽게 가르치고 아이는 바로 이해하는 초등수학. 네, 이 책을 누가 썼냐면 내가 이분 모르는 분이야. 론 아하로니. 이름 되게 특이하잖아. 론 아하로니. 이스라엘에 있는 수학 교수님이래요, 이분이. 근데 난 교수가 쓴 책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어렵겠어. 어려운 거 딱지쓰기 하여튼. 내가 이제 책을 보통 볼 때는 제가 목차하고 프롤로그를 항상 먼저 체크를 하거든요. 프롤로그가 이분이 초등생을 아는 내용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자, 보세요. 누가 이분한테 야, 우리 초등학교 애들하고 같이 뭔가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권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대학에서 애들 가르치고 고등학교 영재 애들까지 가르치셨나봐. 그랬더니 이제 초등학교 애들 못 가르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료 교수들한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야, 너 초등학교 애들 가르치는 게 보통 일 아니야.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거야. 너 애들 망칠 일 있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번 보세요. 스승한테, 존경하는 스승님한테 자기가 초등학교 애들 수업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대. 아유, 당신 같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교육을 망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수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환상만 가진 채 아이들을 지도하러 갔다가 큰 피해만 입히는 다른 학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나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선생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제 고등학교 때 은사님인데 그분이 정말 오랫동안 고등학교 애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과학고등학교에서 되게 오랫동안 수업을 하시고 그분이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대한 책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엄마들을 붙잡고 도서실에서 그 도서관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제가 응원차 이제 갔어요. 저 강의 듣고 깜짝 놀랐잖아. 아니 우리 선생님 진짜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초등학교 애들 아무것도 모르시네. 그래, 아유 엄마들한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 다음날 선생님한테 전화했잖아. 선생님 큰일 났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 초등학교 애들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어이없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1년인가 있다가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큰 실수를 1년 동안 하고 다닌 것 같다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를 다르다고 말은 했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교수님이 이렇게 이분은 교수잖아요. 네, 교수님. 자기 권위 다 내려놓고 얘기한 거야. 나는 엄마들한테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책이 부가 3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 2부는 정말 10번을 읽어도 부족한 책이에요. 정말 보세요. 이 사람 뭐라고 그랬는지 저는 머지않아 자만심의 대가를 무수히 치렀습니다. 의미 있는 가르침은 거의 없었죠. 수업은 대부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인정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정말 맞는 말이거든. 보세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저의 수업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제가 대부분 놓고 간 설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죠. 성공적이지 못했던 수업도 성공했던 수업만큼이나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애들이 선생님을 가르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처음 3년간 초등학교 친구들 가르칠 때 그랬거든요. 지금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하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자, 또 보세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법과 수학을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법, 그리고 아이들이 배우는 방식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충분히 다져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습니다. 제가 프롤로그에 밑줄 친 거, 이게 다 프롤로그야, 이게. 프롤로그까지 줄 친 게 장난 아니에요. 정말 구구절절히 이분은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깨달은 거야. 그거를 엄마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죠. 애들을 지도하기 전에 이런 걸 먼저 알아야 된다. 근데 굳이 이제 이 책을 이제 출판한 출판사에서 그 앞에 표지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비대면 집콕시대 엄마표 초등수학을 시작하는 최고의 지침서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아니 나 이분들이 내가 엄마표 유튜브 하는지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외국에서는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도 교과서라는 게 딱히 없고 그 사람들이 이제 큰 커리만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워낙에 교과서가 이렇게 외국에서는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도 교과서라는 게 딱히 없고 그 사람들이 이제 큰 커리만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워낙에 교과서가 이렇게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체계적인 방법으로 그 교과서를 같은 방식으로 다들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 엄마가 집에서 초등학교 교과서를 손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수학은 전문가가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늘 누누이 정말 제가 엄마표 수학 영상을 100개를 넘게 찍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수학을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수학을 그냥 학교에서만 또는 학원에서만 문제로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아이들의 수학은 경험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수도 없이 하잖아요. 그거를 옆에서 선생님이 쫓아다니면서 잊을 수가 없다니까.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엄마들한테 엄마표 수학을 하면서 배우기 바라는 그런 부분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사실 이보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수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분 수학과 교수님이라니까. 만약 누군가가 초등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수학을 다시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더라도 저는 그 말을 결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마표 수학을 내가 하라고 맨날 하는 이유가 엄마가 애들 수학을 가르치면서 엄마가 배워요.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배운 수학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수학을 통해서 초등학교 애들 수학을 공부하면서 오히려 엄마가 그 어떤 수학의 즐거움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엄마의 사고방식이 바뀌어. 수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되게 바뀌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그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백지 상태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살았나를 수학자가 깨달은 거죠, 이거는 수학자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동안의 수많은 세월을 거쳐오면서 배웠던 지식들, 그것들을 내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당연한 걸 왜 몰라? 애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실. 엄마들이 그거를 정말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이고 두 종류죠. 나는 수학은 안 되겠다 하고 학원을 보내는 엄마들이 있고 왜 얘가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라고 나를 돌아보는 엄마들이 있어요.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엄마의 인생이 바뀌죠. 네, 이거는 그냥 내가 애들한테 엄마표 수학을 전달한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엄마가 알고 있던 내가 알고 있던 수학이라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깨닫는 그 순간 엄마의 기존의 지식 체계가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나는 진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수학 지금 책을 이렇게 권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하나 있잖아요. 교과서 원정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8월 3일 오늘부터 시작인데 조장을 만들었단 말이죠. 제가 1조, 2조, 3조, 4조 조장을 만들어가지고 1조는 1학년, 2조는 2학년, 3조는 3학년, 그리고 4조에 4학년, 5학년 나왔어요. 6학년 아무도 신청 안 했더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조별로 알아서 모이시라고 제가 그 정도 거기까지만 이제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이 우리 이런 식으로 수업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그 계획표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계획표를 그냥 계획표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교과서 수업을 했잖아요. 그 교과서의 개념을 다 넣어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박수를 치고 그거를 이제 오픈해도 되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오픈하시라고. 그래서 그걸 오픈했어요. 오픈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각조 조장분들이 이거를 응용해서 자기 학년 거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제가. 물론 그렇게 바라긴 했죠. 내가 혼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뚝딱뚝딱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내 학년이 아니어도
내가 2학년 엄마인데 나는 이제 3학년 걸 아이하고 교과서 공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내용을 또 만들어가지고 뚝딱뚝딱 해서 카페에 올린 거예요. 다른 엄마는 나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뚝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감사해 하면서, 그러니까 나눔을 실천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이 나눔이라는 거를 그동안 나한테 많이 받았잖아.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지식을 전달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감사해 하세요. 근데 지금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감사함을 넘어서 이제 나도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어떤 노하우들.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엄마표 수업을 해왔던 거야. 그리고 그거를 기댈 수 있는 어떤 카페를 만났고 그 안에서 여러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나누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감사하잖아. 그러면 제가 그 뒤에 덧붙여서 어떻게 해볼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굉장한 힘이거든요. 이런 모아서 하는 힘들이 굉장한 거거든요. 나는 그래,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엄마들이 애들하고 비록 교과서를 100%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엄마들한테는 반드시 남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표 수학을 통해서 엄마가 성장한다? 이거는 엄마들이 예상 못하셨죠? 정말 100% 성장합니다. 진짜로. 근데 이 책에서 내 이론을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다 말로 해주고 있는 거야. 나는 이 책을 이 책이 3부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책이 지금 3부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왜 배워야 될까? 그 원론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 원론적인 이야기 중에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중에 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제가 엄마들한테 연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 계산이 아니다. 연산을 통해 사고력을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연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저 이 책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이분은 이론적으로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연산은 구체적으로 익혀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에그블록을 자꾸 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얘가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굳이 이런 구체물이 필요할까요? 모르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어떤 개념을 배울 때 익히는 방법이 직접 해보는 거. 그게 1번이에요. 직접 해보는 거. 그게 1번이고 2번이 뭐야? 그 다음 그림으로 해보는 거. 추상화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영상으로 종종 이야기하던 그런 부분들을 이 교수님이 챕터 1, 챕터 2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 물론 그 뒷부분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떤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책은 주로 이제 연산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3부는 안 보셔도 1부하고 2부만 정말 방학 동안 내내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서 아이들하고 교과서 수업을 하시는 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3부까지는 기대도 안 해. 어려울 수 있어서 3부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부하고 2부는 정신 내용이야. 엄마들의 어떤 정신을, 생각을 바꾸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진짜 너무 꼭 보셨으면 좋겠다. 자, 봐요. 제가 한 가지만 또 읽어드릴게요. 가르치는 사람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낯선 장소를 갈 때면 사람들에게 길을 묻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찾기 쉬워요.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자신들에게는 그 길이 너무나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익숙해서. 그래서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도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하는 실수예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하는 실수. 내가 아니까 얘도 당연히 알겠지.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흔히 이 점을 놓치죠.
가르치는 사람은 섣불리 넘겨짚어서는 안 됩니다. 성급해서도 안 되죠. 상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맞아요. 상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의 구성이 제가 이제 개념 파트가 1, 2, 3, 4,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두 쪽에 걸쳐서 이렇게 보통 하나의 개념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제일 처음엔 항상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뭐 사과가 나오고 복숭아가 나오고 토마토가 나오고 뭐가 나와. 그러고 나면 두 번째에서 그림으로 그걸 그려요. 그리고 세 번째에 그걸 식으로 나타내고 마지막에 완전히 그걸 일반화시켜서 공식화해서 표현을 하죠. 그런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지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엄마들은 어때요?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를 안 보고 뭐를 해? 문제집을 보죠. 근데 문제집에 뭐 사과로 다 하는 거 만들어 보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굉장히 그거는 이미 교과서에 나온 거야. 넘어가고 바로 그림으로 표현해서 수식으로 하는 것부터 나오죠. 근데 애들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 그걸 후다다다닥 하고 어떻게 해? 바로 문제를 풉니다. 그럼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는 이미 머릿속에 이게 없는데 그냥 보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교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에그블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져봐야지. 직접 만져보고 해보고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서 그 이후에는 머릿속에 그림도 그리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계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 양반이 하고 있다고. 이 양반이 어느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 나는 어느 나라 사람? 한국 사람. 그런데 서로 다른 곳에서. 이분이 이 책을 내신 지가 이스라엘 자녀교육 분야 10년 베스트셀러래. 그러니까 적어도 이 책이 10년 전에 나왔다는 얘기잖아. 왜냐면 10년 동안 이런 책이 있는 것도 몰랐지?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책이 얼마냐면 지금 보니까 14,000원이야. 14,000원이야. 뭐 예스24나 이런 데 가면은 좀 더 뭐 10%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겠죠? 이 책 너무 괜찮을 것 같아. 제가 이 책을 또 이 책 진짜 제가 원래 이렇게 대놓고 권하는 책들이 몇 권 안 되죠. 권하는 책들이 몇 권 안 되는데 이렇게 대놓고 수학책인 것도 되게 드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은 이제 수학을 이야기하지만 수학이 아닌 그런 책들을 좀 많이 권했다면 이 책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엄마표 수학을 하시려면 정말 베이스를 담는 데 되게 필요한 책이다. 내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 이런 책을 쓰고 싶다. 그런 책이랍니다. 네, 꼭 한번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또 이제 책까지 권하는 그런 시간이 됐네요. 네. 여러분이 방학을 참 잘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방학 동안에 그냥 빨리 진도를 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고 뭔가 기본을 되찾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게 애들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래서 성급하게 막 섣부르게 어떤 문제집을 사서 뭐를 할까 이런 것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꾸는 그런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때는 좀 더 다른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